네, 반갑습니다. 대구 해커스 경찰 장민영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해커스 경찰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됐네요.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이 경찰 면접 설명회는 진행을 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또 이 체력 시험과 너무 맞물리다 보니 또 못 오시고 연락만 주신 분들이 많이들 계셔서 제가 영상으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고요. 지금 제가 강의장에서 혼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화면 밖으로 쑥 나가더라도 놀라지 말고 기다리시면 제가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조금 서툴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올릴 건데, 뭐 아시겠지만 제 유튜브 채널은 뭐 구독자도 많지 않고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원래 또 보고 나면 또 1분 또 쭉 지울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수강생 분들에게만 제가 그 링크 주소를 보내드려서 비공개로 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또 영상을 또 내리고 이러한 경우.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은 영상을 강의 영상도 다들 확인을 하시겠지만 그 외 분들은 좀 제한이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설명회 때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면접에 좀 방향을 알아라 이 말이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것을 짧은 시간에 쭉 이렇게 써머리 하시면서 면접을 준비를 하시는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면접에서 더 중요한 걸 혹여나 놓치고 계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중요한 이 직무 지식들을 쭉 써머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랑은 아니세요. 저랑은 다 그 결이 안 맞아서 그런 위주로 하시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네, 또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이 오해를 받을 수 있겠네 하는 부분들을 좀 캐치해내서 말 그대로 면접에 집중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면접은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계속 시키고 또 지랄하고 또 시키고 울고 막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이 될 거라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소규모로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개개인별로 코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를 만나는 분들은 한 0.7, 8배수부터 끝까지 분들이 보통 저를 좀 많이 만나세요. 하여튼 면접에서 제가 왜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면접 절차를 전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 뭐 하셨어요? 네, 필기시험 치셨고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체력 하실 거고요. 뭐 인적사랑 사전조사서 물론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건 못한다고요? 오지마 하진 않거든요. 면접을 볼 때 그걸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면접관 분들이 활용하시는 거지, 그게 당락에 크게 좌지우지 되진 사실 않아요. 그냥 크게 보면 필기, 체력, 그냥 면접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면접을 위해서 인적성과 사전조사서는 그냥 활용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채용 절차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직이 사람을 뽑을 땐요, 크게 두 가지를 봐요. 뭐를 볼까요? 맞아요. 이 일을 잘 수행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 지식과 그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역량들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필기 시험에서 공부하셨던 그 지식들,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하시려면 경찰은 기본적으로 체력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체력 시험을 보셨단 말이죠. 정리해 보면 조직에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미 확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뭐를 볼까? 바로 조직 적합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회성, 조직 관계 능력,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 경찰 이 전체적인 채용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끊기다 보니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앞에서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확인했어. 그러니까 두 번째는 체력 겁나 하고 세 번째는 똑똑하면서 체력도 좋습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어야 되나? 라는 착각들을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크게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조직 적합성이랑 직무 적합성이에요. 직무 적합성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되게 난이도를 높여놨잖아요. 그게 필기시험이었고 체력이었어요.
조직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를 보는데 이때까지 여기에 공을 들였다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얘를 확인해야 돼요. 얘. 조직 적합성이라고 하면 우리끼리 막 삼육구하면서 잘 노니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사회성이에요. 또는 도덕성, 직업윤리 이런 것들이 조직 적합성에 포함이 돼요. 그거를 지금까지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면접에서 얘네들을 죽어라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방법으로 얘네들을 활용하기는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토론 면접 보시죠. 토론 면접의 주 핵심은 뭘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니? 내 의견을 얘기할 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니? 설득할 수 있니? 나와 의견이 부딪혔을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 나갈 수 있니? 혹시나 이 대화에 끼지 못한 애들을 조금 데리고 함께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니?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런데 주제를 조금 어려운 걸 던져. 예를 들어서 604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주제를 관련된 걸 던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예 확인인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를 하시면 또 관련법, 막 킥보드 막 그런 거 최근에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거 계속 준비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은 방향부터 일단은 처음부터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지 않다 아니에요. 어쨌든 이걸 보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도 조금씩 개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알고 있으면 일단 자신감은 붙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가 될 순 없다라는 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면접의 평가 요소가 좀 바뀌고 있죠. 다행히 또 25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수업 때 딱 보여주면 친구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일단 저희는 피했네요. 뭐 이런 헛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말 예쁘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던 몇 가지 항목들이 이렇게 좀 잘 정리가 되고 구분이 됐을 뿐이더라고요. 자, 뭐 논리성,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야지 업무가 돌아갈 거고 언제 어떻게 그 지식과 그 역량들을 활용할 것인가가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나 문제 해결 능력에 당연히 영향을 주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얼마나 말이 길어요. 이거 좀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넘버링 예쁘게 잘해놓은 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고 이전의 거는 아직 정리정돈이 덜 된 표현일 뿐이라는 거. 자, 그럼 정리하면 2025년부터 바뀐다고 하죠. 그 용어들 기억하세요. 이미 지금 사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요. 조직이 이렇게 변화하고 이러한 용어를 쓴다라는 건 이게 더 강조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걸 인지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25년부터 시행이니까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 25년부터 시행될 그 용어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단 면접, 개별 면접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죠?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집단 면접 뭐 여러 명 들어가가지고 뭐 2, 30분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대신에 파악하고자 하는 것들을 뭐 조직이나 직무에 대한 인식, 상황 판단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뭐 논리성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 명 동시다발로 들어가는데 저는 사실 집단 면접이랑 그 표현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질문 형태는 인성 면접이랑 토론 면접 형태로 좀 나눠지고 있어서 여러 명 들어간다고 굳이 집단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학생들이 좀 혼선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을 전 늘 하고 있어요. 여하튼 여러 명에서 들어가는 게 집단 면접이고 이 안에서는 인성, 기본 질문이랑 토론 면접이 함께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개별 면접은 당연히 개별에서 들어가는 거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고 깊이 있게 파악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훑어보기로 잘 보이지 않는 걸 보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진짜 좀 저 깊이 있는, 즉 다시 얘기하면 잘 바뀌지 않은 것들, 인성에 가까운 것들, 가치관이나 도덕성에 가까운 것들, 즉
안 고쳐져. 내가 가르칠 자신이 없는 거. 그냥 원래 갖춰서 왔으면 좋겠는 것들이 개별 면접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면접을 보는 이유는 사실 이거죠. 현장에서 능숙하게 그 일을 처리해낼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면접을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와 수업 때도 마찬가지고 혹시나 따로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시더라도 이 역량을 단순히 그냥 던진다, 키워드를 던진다라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역량에도 수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높은 수준의 역량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거고, 저는 수업 중에 그걸 계속해서 건드려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고객 응대를 잘합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그쵸? 아르바이트 경험 있으면 서비스 정신이 있어요? 서비스 정신 있으면 고객 응대를 잘 해요?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표현하고 싶은 역량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집 애가 되게 착해요. 되게 순하고, 그리고 사회성도 본인 스스로는 높다고 보겠죠. 인사성도 본인 스스로 높다고 보겠죠. 애는 착하고 한데 새로 만나는 분들께 인사 좀 해라고 하면 부끄러워 그래요. 서비스 정신과 마인드와 행동은 달라요. 자, 그리고 고객 응대 잘했다 치자. 근데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잘한다고요? 민원과 기존의 고객 응대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요, 4,000원을 내요. 4,000원에 합당한 맛과 또는 환경과 그러한 서비스를 다시 역으로 제공받으면 돼요. 경찰 조직은 달라요. 경찰이면 당연히, 국가면 당연히 나를 이 정도는 보호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공무원이니까 내 세금을 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런 대접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도 다를 테고요. 기대 심리도 다를 테고요. 또 여러분들의 역할과 행동도 당연히 달라요. 즉, 매칭을 시키고 싶지만 관계가 되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만약에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알고 봤더니 얘는 계속 혼자 일하는 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계속해. 자, 배달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면 서비스 정신 어떠한 기준인데? 그냥 정해진 장소에 잘 놓고 오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배달을 했을 때 고객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도 그걸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는 건지 해석의 폭이 너무 많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그게 우리 일이랑 뭔 상관인데?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떠한 직무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량을 표현을 하실 때는 연계성, 그리고 그 역량의 수준들을 다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역량을 행동으로서 평가를 할 거고요. 그 행동의 변화를 위한 피드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별 코칭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과거에요, 한 친구가 외부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다고 종이를 이렇게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보고 저는 알겠어요. 그렇게 피드백을 해준 사람의 마음도 알겠고 또 학생의 마음도 알겠는데 보면서 이러니까 얘가 변화하지 못하고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신감이 없네요. 답변이 애매하네요. 표현력이 부족해요. 전달력이 떨어져요. 지원 동기가 딱 와닿지 않아. 이렇게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스피치 학원 등록했어요. 환장할 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표현력이 부족해요. 전달력이 떨어져. 이거 두 개만 좀 땡겨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목소리 크기가 작았나? 내 목소리가 예쁘지 않았나? 아니면 내 음성에서 떨림이 느껴졌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요, 이렇게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방향을 못 잡아요. 표현력이 부족해 전달력이 떨어져가 제 생각에는 이랬을 수 있어요. 두괄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는 말끝을 흐렸던 거예요. 또는 가지고 오는 사례나 예시가 적절치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피드백을 받았다면 얘가 사례를 다시 한번 찾아봤을 테고 말끝을 흐리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을 텐데 그냥 애매모호하게 자신감이 없네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버리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행동 중심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그게 가장 정확하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말에는 크기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을 지도할 때도 역시나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피드백을 잘 받으시고 그리고 잘 고치시고 그리고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의 피드백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상처 받으셔도 돼요. 상처 받으라고 하는 말이고 상처 받고 고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서운해하고 속상해하고 그거 마음 어르고 달래줄 시간도 없고 그럴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목표는 단 하나,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에 도움이 된다면 들들 볶든 욕을 하든 생 난리를 치든 알아서 제가 할 거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합격에 가깝게 저는 끌고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한 2달만 참고 제가 떠미는 대로 밀려가 주시면 합격에 아주 가까이 가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업 때 이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